자, 3페이지에 3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진행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D고 여기는 ED라 돼 있잖아. 파장이 N D고 파장이 ED인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2배가 됐다는 건 속도도 2배지. 왜냐면 V는 F 람다인데 어차피 A나 B나 진동수는 똑같을 거고, 파장이 D에서 ED로 2배 늘어났으면 속도도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에서가 A에서보다 2배 빨라야 된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입사각이, 요게 굴절각이잖아. 그치?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상황이네. 작다. 맞는 말.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이 너무 대놓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그림이 대놓고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요거다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림이 약간 아리까리해, 조금 헷갈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요 파장이 짧고 요 파장이 길다는 거는 더 빨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 속도가 빨라졌잖아.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좀 과장해서 우리가 그리는 거지. 이렇게 바퀴 그려가지고 요 바퀴가 빨라져서 많이 가니까 요렇게 갈 거다. 그러면 각도가 작았다 각도가 커졌으니까 굴절각이 더 크다. 이렇게 직접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림이 아리까리할 경우에는 어찌됐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거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 나라는 그림이 P에서의 변이를 나타낸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 P가 마루일 때 Q도 마루였어. 그러니까 P랑 Q는 같이 가는 거야. P가 마루일 때 Q도 마루였으면 P가 골이면 Q도 골일 수밖에 없어. 왜?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얘가 뭐 1초 뒤에 골이 되면 얘도 똑같이 1초 뒤에 골이 되겠지.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나를 보면 얘는 이제 P를 나타낸 건데, P가 ET0일 때 마루였잖아. 그럼 Q도 당연히 그때 마루일 수밖에 없겠지.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답은 D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3번. A랑 B랑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 A랑 B를 보면 이것도 약간 과장해서 생각을 하면 돼. 과장해서.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부분이잖아. 아래 부분.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A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한 요 정도가 A라고 치자고. B보다 높은 곳이니까 요 정도라고 쳐. 그러면 얘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B는 이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들어온 거고, A는 이제 거의 수직으로 때려 박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거의 더 수직으로 더 급격하게 들어왔잖아. A, 여기가 A라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이긴 한데 그냥 더 과장을 해서 여기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여기 경사가 여기보다 더 급하니까 더 급한 여기라고 치면, 빛이 경사가 급격한 곳에 거의 수직으로 들어왔는데도 전반사가 됐잖아.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들어 누워서 오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B는 당연히 전반사다. 그래서 이렇게 A랑 B가 이제 수능 이런 문제를 낼 때, 시험 문제를 낼 때 얘랑 얘가 이제 거의 붙어 있으니까 육안으로 그냥 딱 구별이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럴 때는 과장을 해라. 과장을 해서 아래에 있는 놈은 진짜 아래에 있게 그리고 위에 있는 놈은 진짜 위에 있게 그려서 과장을 하면 A는 엄청 급격하게 간 놈이구나, B는 엄청 완만하게 들어간 놈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더 완만하게 들어간 놈이라 급격한 놈보다 완만하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더 전반사가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과장해서 풀면 된다. 자, 그럼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지. 유리가 더 느리잖아. 공기가 더 빠르고 소하면서 할수록 빠르니까. 그래서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사도 됐지. 밀하고 소에서 그래서 전반사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대. 자, 지금 A를 보면 A가 지금 여기가 90도라는 건 뭐야? 여기를 이제 법선으로 나누면 요거 45도, 요거 45도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45도로 들어갔을 때 이미 전반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45도라는 건 전반사가 이미 됐으니까 임계각보다 큰 각도라는 거지. 그지? 임계각이 있었고 임계각보다 각도가 커져야 전반사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45라는 숫자는 임계각보다 이미 크다. 그러니까 임계각은 4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3번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색광 P가 XYZ에서 진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전반사가 됐네. YZ에서 전반사가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밀하고 이게 소하다는 걸 이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밀하고 얘도 소하다.
자, 근데 지금 보면 x로 들어갈 때는 이게 바깥쪽으로 꺾였잖아. 자,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얘도 소화한 거야. 근데 이제 요 놈과 요 놈 중에 누가 더 소화냐고 물어보면 이 각도를 봤을 때 이 세타 제로보다 세타 원이 각도가 더 컸다며. 각도가 더 컸다는 얘기는 뭐야? 더 급격하게 꺾였다는 거니까. 더 급격하게 꺾였다는 건 이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컸다. 그러니까 얘는 이놈은 엄청나게 소화했던 거다. 얘는 이제 적당히 소화했던 거고. 그래서 밀한 거부터 소화한 것까지 줄을 세워보면 Z가 제일 소화하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자. YZ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대. 자, 방금 좀 전에 요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지? YZ에서 전반사가 세타 1에서 됐어. 그지? 그럼 그 말은 뭐야? 더 작은 각도에서 이미 임계각이 됐었을 거고 그 임계각보다 커졌으니까 전반사가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임계각은 세타 1보다는 작아야지. 임계각보다 크니까 전반사 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틀리다. 자, 그 다음에 굴절률은 x가 z보다 크대. 자, x랑 z 요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z가 더 소화잖아. 그러니까 z가 더 굴절률이 작겠네. x가 z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말. 아까 요거 비교했지. 자, 그다음에 디귿. 나에서 p를 요 각도보다 크게 만들면 전반사. 여기서도 전반사 되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진도 프린트에서 풀어봤지. 자, y에서 x로 갈 때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니까 전반사 될 수 있는 거 맞긴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전반사가 될 수 없지. 왜냐면 문제에서 세타 제로가 세타 1보다 작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를 진짜 많이 키워서 90도까지 키워도 얘는 그 90도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되지. 전반사가 될 수가 없다. 그냥 단순히 y에서 x로 갈 때 각도 늘리다 보면 전반사 가능한 건 맞아. 근데 z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각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90도가 한계치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절대 90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게 된다. 그다음에 7번. 이것도 프린터에 있는 건데 내가 실수로 또 복사를 한 것 같아. 근데 그냥 한번 풀어볼게. 지금 보면 어차피 요 놈이랑 이 반사각이니까 이거 세타 똑같고 얘랑 억각이니까 세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세타로 들어갔더니 전반사가 안 되고 뚫고 나갔어. 근데 A에서 C로 갈 땐 전반사가 됐어. 그지?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일단 A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됐으니까 얘가 밀하고 얘가 소한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이 꺾인 거야. 얘는 빨라져 가지고 소해진 건 맞아. 그지? 바퀴를 굴리면 이 바퀴가 빨라져서 이렇게 누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소한 건 맞는데 C랑 B 중에 뭐가 더 소하냐고 물어보면 더 많이 꺾인 얘가 훨씬 소한 거고 이 차이가 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이 A와의 차이가 별로 안 크니까 소하긴 소한데 적당히 소한 거. 얘는 엄청나게 소한 거.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제일 소한 것부터 밀한 것까지 비교를 하면 C가 제일 소하고 A가 제일 밀하고 그 중간이 B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풀어보면 속력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대. A가 제일 밀하잖아. 그러니까 A에서 제일 느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는 AC의 임계각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 그지? 얘는 이미 전반사가 됐잖아. 임계각보다 커져서 전반사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임계각보다는 크니까 전반사가 됐겠지. 그 다음에 C를 코어로 그리고 B를 클래딩으로 할 수가 있다. 자, 코어는 밀한 거 써야 되는데 제일 소한 놈을 코어로 쓰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틀려서 7번의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차피 EBC랑 이제 평행하게 들어간 상태야. 어차피 똑같이 굴절됐으니까 얘랑 얘가 평행한데 이 A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서 있고 B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 누워 있잖아. 그지?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벽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고 B는 이렇게 누워 있는 벽에 빛이 이렇게 들어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각도를 비교하면 얘는 가파르게 들어갔고 얘는 각도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상황인 거라는 거지. 이렇게 A는 각도가 작게 들어갔고 얘는 각도가 엄청 크게 들어갔다. 자, 그런데 이 각도가 좁게 들어간 얘한테서도 전반사가 됐대. 그럼 그거보다 더 눕혀 보내면 더 전반사 잘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B에서는 전반사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급격히 들어갔을 때도 반사였으니까 더 누워 들어가면 더 반사 잘 되니까 기억은 그렇다. 그다음에 니은 Q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대.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전반사라는 게 일어났다는 건 B가 밀한 놈이었던 거고 C는 소한 놈이었던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지금 A에서 B로 들어갈 때 보면 바퀴를 이렇게 굴려보자. 요 바퀴가 빨라졌으니까 이렇게 누운 거 아니야. 그럼 이 A라는 놈은 이 B라는 놈보다 훨씬 더 밀했던 거네. 그지? 요 바퀴가 빨라졌다는 건 B에서 더 빠르다는 건 A에서 더 느리다는 얘기니까 A가 엄청나게 밀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속력은 A에서가 제일 느리지. A가 C에서보다 작다. 자, 요거 맞는 말. 그 다음에 B를 코어로 쓰겠대. B를 코어로 밀한 놈을 썼어. 근데 A를 클래딩으로 한다. 더 밀한 놈을 쓴다? 말이 안 되죠. B를 코어로 썼으면 C를 클래딩으로 사용을 해야지. 더 소한 놈을 써야 되니까. 밀한 놈과 소한 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지금 보면 일단은 얘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공기와 A, 공기와 B부터 보자.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 요 각도랑 요 각도는 똑같아. 그지? 근데 지금 보면 공기에서 더 이렇게 온 놈과 이렇게 온 두 놈의 차이잖아. 뭐가 더 많이 꺾였냐? 뭐가 더 많이 꺾였냐면 얘는 거의 차이 없잖아. 얘는 급격하게 팍 꺾였지. 그지? 그러니까 B와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A와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컸던 거야. 근데 지금 느려졌는지 빠른지 빨라졌는지 볼게. 바퀴를 이렇게 굴려보면 요 바퀴가 느려지고 요 바퀴가 빨라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지? 공기에서 B로 들어갈 때 요 바퀴가 느려진 거야. 그러니까 공기는 소한 놈인 거야. 소한 놈. 얘도 마찬가지. 바퀴가 이렇게 왔다가 요 바퀴가 느려져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에서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공기가 소한 놈인 거야. 그래서 A와 B가 모두 공기보다 밀한 놈인 건 맞아. 근데 얘가 지금 똑같이 소하니까 더 밀한 놈이 뭐냐? 더 많이 꺾인 놈이 더 밀한 놈이겠지. 얘는 밀하다. 얘는 그거보단 조금 밀하다. 극밀. 얘는 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더 차이가 크니까 더 대폭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A와 C 사이를 볼게. A와 C 사이에서 전반사가 돼버렸네. A와 C 사이에서 빛이 전반사가 돼버렸네. 그럼 C는 뭐야? 그냥 소한 거야. 소하니까 전반사가 됐지. 근데 여기서 또 공기와의 관계도 알 수 있지. 얘는 그냥 소한 게 아니고 엄청 소했던 거네. 엄청 소했던 거네. 왜냐면 A에서 공기로 쐈을 때는 전반사까지는 안 됐잖아. 근데 A에서 C로 쐈을 때는 전반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꺾인 거니까 C는 공기보다도 더 소한 놈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 얘는 극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 A가 C보다 크다. 자, A가 밀하고 C가 소하니까 전반사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굴절률은 A가 C보다 큰 거 맞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되는데, 자, A와 C 사이 봐봐. A와 C 사이. 밀한 놈과 극도로 소한 놈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잖아. 근데 B와 C는 어때? 이 소한 놈은 똑같은데 이게 훨씬 더 극도로 밀해졌단 말이야. 엄청나게 밀하단 말이야. 그럼 굴절률의 차이가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럼 B에서 C로 갈 때 더 급격하게 꺾인다. A에서 C로 갈 때도 전반사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잘 꺾이니까 얘도 전반사 엄청 잘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B에서 C에서 갈 때도 당연히 전반사 될 수밖에 없다. A에서 C 정도 차이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B와 C는 그 차이가 더 크니까 전반사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자, 그러면 코어에 A를 썼대. A가 뭐야? A 어딨냐? 이거지. 코어가 밀한 놈이야. 밀한 놈. 그럼 클래딩으로는 소한 놈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B가 지금 아까 극도로 밀어 더 밀한 놈이잖아. 말이 안 되지. 더 소한 놈 써야 되니까. 디귿은 틀리다. 그래서 답은 3번.